이번 세션의 세 번째 발표입니다. 고려대학교의 고한석 교수님, Social Robot Advances and Challenges,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AI 기반 인터페이스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 주시죠. 이거 맞아요? 맞아요. 나올 거야 나. 그리고 요게 저기죠. 여기 넣어야 되는데. 이거. 네, 넣었습니다. 여기다. 여기다가 마스크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비대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소셜 로봇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로봇 하면 뭐 인공지능 기반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가 오갔었지만 제 생각에는 하여간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기술이 요구될 때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소셜 로봇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소셜 로봇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셜 로봇 하면 이제 인공지능 그러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 기계에다가 사람처럼 사람의 두뇌처럼 생각하고 또 대화하고 인지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참 잘 아시겠지만 이 그 지능이라고 하면 대단히 가만있어 이게 지금 안 되는데 이게 이거는 그런데 지금 이쪽이 연결된 게 아니라 이쪽이 연결된 거예요. 아니 이거로는 연결된 것 같은데. 근데 화면이 지금 이 화면 그래? 것 같아요. 네, 이 화면 넘기시겠어요, 그러면? 아니. 다시 그러면 파일을 이걸 옮겨야 돼.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파일이 옮기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파일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이 장면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람이 만약에 저러한 장소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인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 또 대화하는 능력, 또 판단하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계가 만약에 그 역할을 대신해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컴플렉스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대화에 대한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또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자냐 여자냐 또 나이가 얼마 정도 되고 어떠한 언어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대화를 또 주도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사람이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기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소셜 로봇이 수행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기술에 대한 발전도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요새 굉장히 활발한 그런 연구 개발이 많이 지금 되고 왔는데 이게 이제 2016년 초반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이 말이 시작이 되면서 바로 이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세돌하고 그 다음에 알파고가 이제 세계 격돌을 하게 됐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말을 이제 많이 듣게 됐고,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그냥 단어가 아니고 뭔가 진짜 어떤 태스크를 갖다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사실은 그 안에 이제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기계에다가 지능을 갖다가 주입시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계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크게 이제 기계 학습하면 이제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symbolic representation이라든지 또 내지는 신경망, 그리고 진화론, 또 내지는 이제 이 수학을 기반으로 한 베이지안이라든지 또 유사성을 위주로 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주목할 그런 부분은 이제 바로 신경망입니다. 신경망 구조가 사람의 두뇌를 모방한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게 1980년서부터 신경망이 연구되고 또 개발되어 왔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많이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여러 이 기술이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사람의 브레인하고 굉장히 그러한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그 학습에 대한 그런 효과가 이제 대단히 풍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신경망의 구조가 이렇게 이 단층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레이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뇌가 다 합해서 한 6개 정도 레이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6개 정도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산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수행이 돼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연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 최근,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서부터 활발하게 많이 이제 발전이 됐었죠. 또 하나는 이제 알고리즘 상에서도 특히 이제 CNN의 구조라 그래가지고 Convolutional Neural Net이라고 해서 이러한 구조의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이 학습에 대해서, 기계 학습에 대해서 잘 수행하는 것을 또 여러 연구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아까 이 사람의 브레인은 6개의 레이어로 이제 구성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기계로 한다 그러면 이걸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레이어가 보통 뭐 100개 정도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파라미터의 그 학습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파라미터의 개수가 뭐 1980년대라든지 90년대 초반까지는 뭐 수십만 개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거의 뭐 평균이 한 800만 개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계산의 이 연산에 대한 니드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런 하드웨어 이 하드웨어가 또 계속해서 이제 좋은 발전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GPU라든지 이런 병렬 처리가 가능한 그러한 그 컴퓨팅 파워가 이게 있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 특히 이제 그 딥러닝에 대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이 계속해서 오픈 소스가 되겠습니다. 이 많은 업체들, 특히 이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이런 오픈 소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이런 툴들을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왔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이 가장 큰 이유 중에서 하나가
DB가 굉장히 큰 DB들이 우리한테 이제 좀 더 쉽게 우리한테 이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B도 우리가 이제 잘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하는 그런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툴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발전의 속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딥러닝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기기 학습에 대한 어떤 방법을 이제 잠깐 이제 큰 차이라고 하면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전에서는 이제 그 피처라고 하는 피처를 갖다 추출을 할 때 핸드크래프트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딥러닝에서는 그 아키텍처 자체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레이어를 거치면서 단계별로 그러한 피처리 점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학습적인 그런 효과도 굉장히 이제 크게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그 딥러닝에 대한 모델이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그 소셜 로봇이라든지 뭔가 생각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몇 가지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스태틱 인풋 아웃풋 매핑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게 이게 이제 MLP라고 하는데 MLP라는 그런 방법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CNN 그 컨볼루션 뉴럴 넷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간적으로 시계열처럼 뭔가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신호라든지 그런 성분들을 갖다 매핑하는 그러한 이제 LSTM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스태틱하고 시간적으로 이 시계열처럼 그런 다이내믹한 거를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매핑하는 그런 방법의 그 컴비네이션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비네이션들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응용들이 이제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소셜 로봇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인지라든지 음성 인지, 여기서 음성 인지라 그러면 이제 소리에 대한 그 이벤트를 갖다가 인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또 감정에 대한 것들, 이모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고 또 하나 이제 어텐션 이게 되겠습니다. 어텐션. 그러니까 뭔가 이 대화를 한다든지 또 뭔가 이 로봇이 어떤 리스폰스를 할 때 그 상대방의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텐션을 하고 큐를 갖다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소셜 로봇에 대해서 이제 발전돼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비대면 서비스 쪽에다가 적용을 한다 그러면 현재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그 AI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민센터를 가면 대면 접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하게 되는데요. 중간에는 이제 뭐 키오스크라든지 그런 기존 그 무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할을 여기서 그 키오스크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키오스크도 결국 이제 뭔가 이렇게 타치를 하게 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그런 비대면은 아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오른쪽에서는 이제 아주 그 친절한 이런 도우미가 만약에 이러한 화면에서 이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소통 대화를 통해서 이 주민의 이 고객의 필요한 그러한 그 태스크를 갖다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대면 서비스에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민원 서비스, 이 키오스크는 사실 노인들이라든지 또 어린아이들한테는 잘 이제 응용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제 기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친절하게 아주 잘 이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이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러한 도우미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양한 그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어떠한 업무의 예시인데 만약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에 이 도우미가 있고 이 도우미는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화 그 이 쌍방향의 어떤 그 소통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왼쪽에서 그렇죠. 왼쪽에서 어떤 주민이 뭐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수행하고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오른쪽에서 이 로봇이 화면 속에는 로봇이죠. 화면 속에는 로봇이 대응을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업무를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로봇 자체가 굉장히 뭔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요. 기계가 아닌 사람처럼 이제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하는 거를 이제 장면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좀 이따 이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이런 캐릭터 이제 이쪽에 도우미라고 보시면 이 도우미하고 사람 복수 화자들이죠. 복수 화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그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주민센터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응용이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쪽으로 응용이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특히 그 교감이 가능한 가상의 공간 속의 그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대화를 통해서 교감하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으로 대화를 유도를 하면서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거나 또 그것을 이제 좀 더 이제 그 이 태스크 위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실제 세계를 갖다 인지하는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하겠고요. 이제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든지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컨텐츠 이런 것을 개발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인터페이스 플랫폼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터페이스라 그러면 이제 환경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복수하자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로봇은 이제 몇 사람하고 동시에 같이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복수화자에 대해서 위치 추정뿐만이 아니고 음성하고 영상의 그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이 이제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감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감성에 대해서도 읽어야 되고 또 감성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또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기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소셜 로봇 하면 특별하게 나온 거는 많이 없습니다만 사실 음성 기반의 그 AR 스피커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알렉사라든지 또 구글 홈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K의 그 누구라든지 기가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그 사용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이 소셜 로봇하고 좀 더 그래도 좀 더 이러한 AI 스피커보다는 좀 더 진화된 게 쥐보라고 하는 이 소셜 로봇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AI 스피커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있고요. 여기 또 이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그 리스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게 2017년에 잠깐 나왔다가 작년 초까지 이러한 이모 쥐보 로봇이 이 판매가 됐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중단이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특별한 어떤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못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셜 로봇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컴패니언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좀 타칭을 한다거나 이제 소통뿐만이 아니고 뭔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모양의 그 소셜 로봇들이 이제 그 제작이 되고 또 소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크게 시중에 뭐 대량으로 많이 이제 알려진 거는 아니고요. 이제 여기저기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컴패니언 역할을 하는 이런 식의 모양의 로봇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쥐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쥐보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많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쥐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공격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이러한 그 로봇이 뭐 100% 처음에 시중에 나왔을 때는 아주 그 뭐 퍼펙트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 하여간 이상하게 시중에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잠깐 출연했다가 또 다시 그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 로봇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제 로봇이라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휴머노드 로봇을 많이 얘기했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소셜 로봇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소셜 로봇에서 가장 큰 거의 그 도전 과제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6번하고 8번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하고 소통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소통을 하는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제 말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그런 소통도 있고 또 감정을 통해서 또 소통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그 로봇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다, 사람처럼 뭔가 진짜 컴패니언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이 로봇은 결과적으로 뭔가 사회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본인에 대한 위치를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ffectionate awareness, 그래서 뭔가 이제 감정적으로 잘 표현을 해가지고서 이제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소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인터랙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이 잘 돼야지만 뭔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로봇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살아있는 듯한, 사람처럼 살아있는 듯한 그런 모델이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모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사람의 모델의 어떤 소스는 그러면 이제 시각적인 거하고 청각적인 거를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인지 능력을 이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호 작용을 하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커먼 센스를 갖다 이해하는 그러한 로봇,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각이나 시각적인 그런 기능에 대한 장벽,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실환경에서 뭔가 이런 것들이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잡음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라이팅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인지하거나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뭔가 이렇게 인터랙션을 통해서 뭔가 수행을 할 때는 1대1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러니까 실환경에서 실상황에서 이 로봇이 있다 그러면 그런 소셜 로봇은 그러면은 복수화자들하고도 이렇게 대화가 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이 잡음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복수화자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어떤 소리를 갖다 인지하고 하는 그러한 동시에 영상으로도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또 제스처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멀티모달리티에 대한 인지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컴퓨테이션 로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로봇이 갖춰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테이블에서 보신 것처럼 음성하고 이 음향을
그 획득하는 신호를 획득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능력.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음성 인식뿐만이 아니고 이 소리에 대한 인지 그리고 소리를 갖다가 이제 분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source separ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소리에 대한 어떤 이모션에 대한 그런 큐를 갖다 인지하는 거.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리에 대한 관련된 거고 또 하나 이제 비주얼한 그 영상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스처라든지 또 얼굴 표정에 대한 어떤 이모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하게 되겠고요. 또 이제 당연히 이제 대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얼로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모션에 대한 큐, 뭔가 그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뭔가 리스판드를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이모션에 대해서 인지를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이모션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말소리를 통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의 어떠한 이 발음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화가 났다 그러면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큐가 이제 되고 또는 이 표정이죠. 얼굴 표정. 그리고 이제 제스처. 이거 이제 행동 분석 쪽에서 뭔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모션에 좀 더 안정돼 있는지 아니면 또 불안한 그런 상태인지가 이제 이모션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이모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생성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한테는 뭔가 이제 아이 컨택을 줘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뭔가 긍정적인 그런 반응. 예를 들어서 뭔가 이 끄덕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모션의 어떤 그 큐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생성해서 정확한 그런 어떤 시간대에 잘 생성을 해야 이 로봇에 대한 어떤 인터랙션이 이제 사람처럼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가 뭐냐면 이제 full integration입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어떤 이 공학적이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대부분 다 뭔가 모달리티가 하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러한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이라 그러면 이 인터그레이션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이것을 풀 인터그레이션을 제대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기술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그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갖다 파악한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런 기술들이 결과적으로 오픈 소스를 통해서 다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어떠한 장면을 갖다 보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사물이 있고 누가 있고 또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모션도 특히 이제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모셔널 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한테는 뭔가 어텐션을 갖다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어텐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로봇이 어떤 식으로 리스판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그런 어텐션이 이제 제대로 주고 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학습적인 그런 자세를 갖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모션에 대한 거를 이제 인지하고 그 이모션을 다 표현한다라는 게 또 동시에 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모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이모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리를 통해서 이모션이 있고 또 얼굴 표정이 있는데 소리에 대해서도 말소리에 대해서도 그 스피치하고 그 다음에 난 스피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을 통해서 어떤 그 말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단어를 갖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감성적인 그런 요소가 이제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난 스피치라는 것은 이제
소리, 발음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이모션에 대한 거를 이제 또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포함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표정 이걸 같이 이제 포함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멀티모달리티에 대한 감정 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더 로버스트하고 그리고 이 복합적인 것을 하나 큰 그림의 그 인터그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살아있는 듯한 그런 사람처럼 닮은 그런 로봇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러한 그 딥러닝의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나온 그러한 결과들인데 뭐 이러한 결과들이 뭐 그 보통 이제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90%가 넘고 하는 그런 예제를 이제 많이 들으시겠지만 사실 그 실제적으로 DB가 이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잘한 퍼포먼스 가장 높은 거는 대충 한 70% 정도가 현재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소셜 로봇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을 이제 인터그레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제대로 잘 된다 그러면 그 이러한 것을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여러 가지로 이제 응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데모를 이제 소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걸 이제 지금 이게 디스플레이에서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하고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이 두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개념을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복수화자의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기서는 이제 아직은 환경이 오피스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잡음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좀 작은데 소리가 잠깐만요. 이것도 크게 틀었는데 이 소리 발륨을 좀 높일 수 있어요? 혹시? 아니 그건 내가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여기에서 해요. 여기부터.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비대면의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캐릭터하고 대화를 수행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마이크로폰 어레이가 이 위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로봇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얘기했는지 또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이런 걸 다 인지하면서 리스반드를 하는 그러한 이제 데모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디지털 정보 얘기부터 시작해서 소셜 로봇 인터페이스 디자인한 거까지 보였습니다. 혹시 마지막 세션에 고대 교수님 또 우리 질문 있으신가요? 괜찮.
관심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D3 세션 시간은 좀 이른데요. 아니구나. 2분 먼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